엄마의 희망 고문. 약속 맞아? 알겠어. 나래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키즈폰이 나래 손에 들어왔으니 엄마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잖아요. 나래는 운이 좋은가 봐요. 휴대폰 가게 아저씨도 그랬어요. 대리점에 딱 2개 들어온 신상품인데 마침 오늘 나래가 온 거라고요. 하나는 사장님 딸 거고 하나는 바로 나래 거예요. 게다가 나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키즈폰이거든요. 휴대폰 가게에 왔다가 키즈폰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꿈만 같아요. 내일 학교에 키즈폰을 가져가면 반 친구들이 부러워서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요.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몰려들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절대 안 돼. 알겠지, 나래야? 키즈폰은 장난감이 아니야. 엄마가 회사 출근은 안 하지만 일 때문에 미팅도 나가야 하고 바쁜 일 생기면 학원 차량 시간도 못 맞출 것 같아서 사준 거야. 너 약속 꼭 지켜야 해. 알았어. 나래가 알았다고 몇 번씩 대답하는데도 엄마는 지겹지도 않은가 봐요.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과 학교는 달라. 학교에서는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단 말이야. 엄마는 진짜 걱정된다. 아이 참, 약속 꼭 지킨다니까. 엄마는 뭐가 저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초등학교 입학날부터 나래는 조금 겁을 먹긴 했어요. 어른들이 유치원과 다르다고 엄청 겁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다녀보니까 학교도 괜찮더라고요. 밥도 맛있고 쉬는 시간엔 친구들과 보드게임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말로만 하면 안 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엄마랑 한 약속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너 만날 엄마랑 약속한 거 어겼잖아. 장난감 안 산다고 약속하고 매번 안 지키고. 이제 그러면 안 돼. 너도 초등학생 됐으니까 약속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건지 알아야 한다고. 알았어. 알겠다니까. 엄마 진짜 약속 지킬게. 나래는 키즈폰 기능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바빠 죽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주의사항을 얘기하지 뭐예요. 평소였다면 귀를 틀어막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은 그럭저럭 참을만 해요. 새 키즈폰이 생겼으니까요. 키즈폰은 보면 볼수록 예뻐요. 목걸이로 할 수도 있고 시계처럼 손목에 찰 수도 있어요. 나래는 우선 시계처럼 사용하기로 했어요. 목에 거는 건 뭔가 어린애처럼 보여서요. 초등학생이니까 손목에 차는 게 근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손목에 차고 뭐라 말을 하는 모습이 꼭 영화에 나오는 첩보요원 같기도 하고요. 키즈폰을 개통하자마자 회사에 있는 아빠와 통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사촌, 언니들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너 오늘만이다. 평소에 이렇게 통화 많이 하면 안 돼. 통화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오늘은 네 전화번호도 알려줄 겸 하는 거니까 봐주는 거야. 엄마의 잔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지만 나래는 참을 수 있었어요. 나래는 키즈폰으로 사람들과 통화하는 게 엄청 신나고 재밌었으니까요. 빨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 전화번호도 입력하고 싶어요. 나래 반에는 키즈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친구들이랑 문자도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말이에요. 이제 키즈폰 그만 내려놔. 밥 먹을 땐 키즈폰 절대 금지야. 식사 시간엔 안 돼. 알았지? 나래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손목에서 키즈폰을 풀렀어요. 하지만 엄마는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면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어요. 엄마, 나 밥 다 먹었으니까 잠깐만 키즈폰 보면 안 돼? 뭐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할 게 뭐가 있다 그래? 밥 먹었으니까 얼른 양치하고 책 읽어. 나래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선반의 위에 놓인 키즈폰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손이라도 댔다가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야단칠 게 뻔하니까요. 나래는 대충 양치를 하고 책상에 앉았어요. 마음이 온통 키즈폰에 가 있는 바람에 책을 펼쳐도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 키즈폰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 차량 선생님들이 문자도 보내주고 피아노 학원이랑 미술 학원은 위치 확인 메시지도 보내주거든. 엄마는 어느새 하소연 이모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늘 바빠요. 나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엄마는 자율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덜 바빠질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엄마는 수시로 통화를 해요. 회사 사람과 업무 이야기를 하느라고요. 그리고 틈틈이 하소연 이모와도 통화해요. 하소연 이모는 친척은 아니지만 엄마랑 제일 친한 친구라서 이모라고 불러요. 하소연 이모랑 엄마는 만날 통화를 해요. 각자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을 하소연하느라고요. 가끔 엄마랑 하소연 이모랑 통화하는 걸 듣고 있으면 나래는 어안이 벙벙할 때가 있어요. 나래가 만화 영화를 다 볼 때까지 통화해놓고 꼭 이렇게 말해요. 예,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다 말한 것 같은데 만나서 할 얘기가 또 있나 봐요. 나래는 가끔 엄마가 부러웠어요. 나래도 유치원 친구들과 엄마처럼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아, 문자가 왔어요. 대체 이 시간에 누가 문자를 보낸 걸까요? 확인하고 싶어서 못 참겠어요. 엄마는 아직 하소연 이모랑 통화 중이에요. 나래는 엄마 눈치를 보다가 슬쩍 물어봤어요. 엄마가 통화할 때 부탁하면 가끔 된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 나 양치도 다 했고 책도 다 읽었어. 잠깐만 문자 확인할게. 그래. 엄마는 하소연 이모에게 말한 것인지 나래에게 말한 것인지 살짝 헷갈렸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나래는 잽싸게 키즈폰을 가지고 왔어요. 문자는 통신사에서 온 거였어요. 키즈폰을 손에 쥐었으니 또 이것저것 살펴보게 되었어요. 나래야, 너 아직도 키즈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야? 어머,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잘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나래. 너 오늘 키즈폰만 계속 보고 있잖아. 벌써 이러면 곤란해. 엄마랑 단단히 약속해놓고 이렇게 금세 어기면 어떡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약속 잘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 엄마는 하소연 이모랑 통화하면서 동시에 나래에게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엄마는 나래가 잘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질 않아요. 하소연 이모랑 통화를 마친 후에도 누군가 계속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또 틈틈이 카톡도 보내고요. 문득 나래는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대로 약속을 바꾸는 게 어딨어? 어머, 이를 어쩌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 엄마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나래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깜짝이야. 엄마 왜 그래? 아이고 큰일 났네. 엄마 표정이 이상해요. 그 이상한 표정으로 나래 눈치를 슬쩍 봐요. 아, 알겠어요. 무슨 일인지. 나래는 저런 엄마의 표정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나래와 하기로 했던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엄마는 꼭 저런 표정을 짓거든요. 뭔데? 나래는 슬며시 화가 났어요. 나래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엄마가 회사 다닐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이거든요. 평일에 엄마랑 뮤지컬 보는 것 말이에요. 오늘은 식목일이에요. 쉬는 날은 아니지만 나래는 재량 휴업일이라 학교에 안 가요. 게다가 영어학원도 수업이 없고요. 영어학원 선생님이 일이 생겨서 수업을 미뤄줬어요. 뮤지컬을 보러 가기에는 모든 것이 딱 맞춤한 그런 날이었다고요. 글쎄 그게 오늘 갑자기 학교 운영위원회 엄마들 모임이 잡힌 것을 깜빡했지 뭐야. 어젯밤에 늦게 연락받아서 엄마가 생각을 못했어. 모레가 체육대회잖아. 그래서 은은한 일이 있어서 가야 돼. 엄마는 나래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뮤지컬 못 간다고? 이제 와서? 더 듣고 싶지는 않아서 나래는 쌀쌀맞게 말했어요. 마음이 쭈글쭈글해진 것 같았어요. 회사 다닐 때도 엄마는 자주 이랬어요. 모처럼 쉬는 날에 나래와 어딜 간다고 예약해놓고는 갑자기 회사에 가야 한다고 한 적도 있어요. 회사 가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 할 수 없이 참아야 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랑 만나는 것도 참아야 할까요? 어제도 그제도 엄마는 다른 엄마들이랑 만났는걸요? 할 수 없잖아. 이제라도 생각나서 정말 다행이다. 얼른 예약한 거 취소해야겠어. 그래야 수수료 덜 내지. 엄마는 나래 기분 같은 건 상관없나 봐요. 나래 생각은 묻지도 않고 휴대폰으로 뮤지컬 취소부터 하지 뭐예요. 그깟 엄마들 회의 안 가면 그만이잖아.
나래의 말에 엄마가 눈을 부릅떴어요. 엄마 모습에 나래는 움찔했어요. 엄마들끼리 만나도 회의라는 게 붙으면 중요한 걸까요? 얘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깟 회의라니. 중요한 회의지. 너희들 체육 때문에 하는 건데. 다른 엄마들도 다 온대. 엄마들이 모두 가야 하는 회의라면 할 수 없어요. 나래 엄마만 안 가는 건 나래도 기분이 별로거든요. 공개 수업할 때 엄마가 바빠서 모든 친구들이 속상해하는 거 봤어요. 그 기분 아닐까요? 아니 모두 가는 건 아니고 운영위원회 엄마들만 모이는 거야. 운영위원회? 그런 걸 엄마가 왜 가? 나래는 일부러 삐딱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뮤지컬 예약을 취소했으니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제 뮤지컬은 못 가요. 얘도 참 엄마가 반대표가 됐잖아. 그게 뭔데? 그러니까 반장 같은 거지. 엄마들 사이에서. 나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1학년 3반에는 반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래 엄마가 반장이라고요? 나래 엄마는 왜 1학년 3반 엄마들 사이에서 반장이 됐을까요? 암튼 나래야, 오늘은 뮤지컬 못 가. 약속을 깨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야. 다음 주 토요일에 꼭 가자. 엄마가 다시 예약할게. 알았지? 체육대회 때 반 티셔츠도 맞추고 너희 물이랑 간식도 챙겨줘야 해서 만나는 거야. 너도 이해할 수 있지? 아무리 그렇다고 약속을 마음대로 바꾸는 게 어딨어요? 하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 입학한 건 나래예요. 그런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건 엄마 같아요. 엄마는 요즘 다른 엄마들처럼 커피 마시는 엄마도 하고 밥 먹는 엄마도 해요. 새로운 친구도 엄청 많아졌어요. 학교에 간 나래보다 아마 더 많아졌을걸요? 다 너를 위해서야. 네가 다른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학교 생활 정보도 얻으려면 엄마도 다른 엄마들과 잘 지내야 하거든. 엄마 친구들이 얼마나 강조했다고. 유치원 때처럼 선생님이 일일이 전화해주거나 챙겨줄 수 없으니까 엄마가 학교 생활이나 반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된대. 며칠 전에 열린 반 모임에 가던 날 엄마가 그랬어요. 그날 엄마는 조금 긴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반대표 엄마가 됐다니 좀 어리둥절하지 뭐예요? 나래는 엄마가 회사에 다니느라 바쁠 때는 커피 마시는 엄마가 부러웠어요. 커피 마시는 엄마가 뭐냐고요? 그건 말이에요. 엄마들이 커피 마시면서 애들 기다려주는 거예요. 밥 먹는 엄마는 친구들과 엄마들이 같이 밥도 먹고 키즈카페도 가고 체험학습도 같이 가는 거고요. 나래만 못 해봤지 뭐예요. 엄마가 맨날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나래가 바라던 대로 됐는데 기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새로 다니는 영어 학원에 학부모 모임도 있어요. 또 주말에 가는 체험학습도 있고요. 엄마는 그런 모임에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래도 소원대로 친구들과 밥도 먹고 키즈카페도 다녀왔어요. 놀이터에서 놀 때 엄마가 벤치에 앉아서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보기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나니까 다녀야 하는 학원이 하나씩 늘어나지 뭐예요? 나래가 수업을 듣는 동안 엄마는 학원 근처 카페에서 다른 엄마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나래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엄마한테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글쎄 엄청 피곤하다고 힘들었다지 뭐예요? 엄마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아줌마들이랑 호호호 웃으면서 재미있게 얘기했으면서 힘들었다고 하니까요. 학원에 다니느라 힘들었던 건 나래였는데 말이에요. 엄마가 힘들고 피곤해도 다 널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야. 나를 네가 어디서든 생활 잘하게 도와주는 거라고. 잘은 모르지만 엄마가 반대표가 되고 또 이런저런 엄마들 모임에 나가는 게 엄마 말처럼 나래에게 엄청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자꾸 마음대로 약속을 바꾸니까요. 엉겹결에한 약속이라고? 엄마.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회사에서 먼저, 또 시작이에요. 마트에 와서 나래 실내화도 사고 장도 보기로 해놓고 엄마는 전화기만 붙들고 있어요. 엄마 회사 부장님 전화라고.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엄마가 전화기를 손으로 가리더니 나래보다 더 무섭게 눈을 부릅떴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친구 엄마들과 통화하고 있었는데 언제 회사 부장님 전화로 바뀐 걸까요? 나래는 뾰루통한 표정으로 통화하면서 장보기까지 척척 해내고 있는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나래가 친구들이랑 키즈폰으로 5분 이상 통화하면 안 된다고 야단이면서 엄마는 귀에서 휴대폰을 딱 붙이고 있으니까요. 맨날 통화만 하는 것 같아요. 회사 일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 나래랑 함께 있을 때 엄마가 통화하고 있으면 나래는 어쩐지 기분이 좀 별로예요. 아! 심술난 표정으로 마트를 돌아다니던 나래 눈이 커졌어요. 아, 맙소사. 나래가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레고 장난감이 오늘 특별 세일을 하지 뭐예요? 나래는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엄마 앞으로 갔어요. 엄마는 아직도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 중이었어요. 엄마 이거 세일해.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네? 이거 사주면 말 잘 들을게요. 지난번에 엄마가 뮤지컬 안 본 대신 소원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소원 지금 들어주세요. 네? 제발요. 이 레고 제가 진짜 너무 사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제발요. 나래는 존댓말에 애교까지 부리며 엄마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나래가 엄마에게 계속 말을 걸자 엄마는 감자를 담으면서 부장님과 통화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짓을 했어요. 카트에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봐요. 엄마는 역시 세일에 약해요. 평소에 절대 안 되는 과자나 젤리도 세일을 한다고 하면 사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나래는 레고를 카트에 담고 나니 기분이 좋아져서 엄마가 통화를 하건 말건 콧노래를 불렀어요. 엄마가 더 오래 통화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젤리도 세일하고 카라멜도 세일하니까요. 오나래, 너 이거 뭐야? 계산할 때였어요. 레고를 본 엄마가 무서운 얼굴을 하지 뭐예요? 아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아까 엄마가 사도 된다고 했잖아. 지난번에 뮤지컬 안 본 대신 소원 들어준다며. 그 소원이 레고 사는 거야. 아까 담으라고 하고서 갑자기 왜 그래?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엄마 언제 그랬어? 아무 날도 아닌데 이 비싼 걸 지금 사려고? 그리고 엄마 통화하고 있을 때 아무거나 카트에 막 넣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거 얼른 제자리에 갖다 놔. 약속했잖아. 엄마가 약속은 꼭 지키는 거라면서. 아까 엄마가 분명히 담으라고 손짓했잖아. 나래가 약속까지 들먹이며 엄마에게 얘기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래는 엄마의 냉정한 표정으로 레고를 빼버렸어요. 나래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찔끔찔끔 났어요. 이게 지금 울 일이야? 초등학생이 장난감 못 사게 했다고 우는 게 말이 되냐고. 왜 말이 안 돼? 엄마는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서. 오나래, 엄마가 언제 약속을 했다 그래? 엄마 정신없을 때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건 반칙이야. 그렇게 엄격결의한 약속은 진짜 약속이 아니지. 너 약속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돼. 나래는 괜히 약속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혼만 잔뜩 났어요. 나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엄마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엄마도 회사 일로 뭔가 골치가 아픈지 나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텔레비전을 켰어요. 텔레비전이라도 봐야 기분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오나래, 영어 숙제 했어? 너 엄마랑 약속했잖아. 숙제 먼저 하고 텔레비전 보기로. 오늘 숙제 영어책 2번 읽는 거지? 저녁 먹기까지 얼른 해. 엄마는 장 보고 온 것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지금 나래는 영어 숙제 같은 건 할 기분이 아닌데 말이죠. 레고도 못 사고 야단만 맞았는데 영어책이 눈에 들어올 리인가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영어 숙제를 안 하면 텔레비전을 못 볼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충대충 마구마구 책장을 넘겼어요. 저녁 먹는 동안에도 엄마의 휴대폰을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계속 어디에선가 문자도 오고 카톡도 왔거든요. 나래야, 영어책 다 읽었지? 휴대폰을 확인하던 엄마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럼. 사실 나래는 영어책을 제대로 안 읽었어요. 하지만 지금 재미나게 보는 만화 영화를 못 보게 될까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거 사인해 가야 한다며. 얼른 가져와봐.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영어학원에서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나봐요. 자, 얼른 읽어봐. 나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her. 뭐야, 너 다 읽었다며? 안 읽어놓고 엄마한테 읽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엄마가 못하거나 안 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다고 했잖아.
엄마는 딱 두 가지가 싫대요. 약속 안 지키는 거랑 거짓말하는 거요. 나래는 카톡으로 영어 숙제를 알려준 친구 엄마 덕 때문에 책 읽었다고 거짓말한 걸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벌까지 썼어요. 엄마는 다시 책을 읽으라고 하고 샤워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 또 엄마의 휴대폰이 울리지 뭐예요? 나래는 엄마에게 영어 숙제에 관해 이야기해준 아줌마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엄마 휴대폰을 슬쩍 보았어요. 나래 준비물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하소연 이모예요. 준비물? 이게 무슨 소릴까요? 나래는 욕실을 힐끔 봤어요. 물소리가 나는 걸 보니 엄마는 아직 샤워 중인 게 분명해요. 나래는 엄마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요. 엄마가 비밀번호 누르는 걸 하도 많이 봐서 외웠거든요. 나래는 엄마의 카톡을 살펴봤어요. 나래 엄마에게 영어 숙제를 알려준 사람은 에밀리 엄마였어요. 에밀리는 나래랑 같은 영어 학원에 다니는 2반 지수예요. 이제 지수 엄마 보면 인사도 안 할 거야. 나래는 하소연 이모랑 엄마가 나눈 카톡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깜빡 잊고 나래 준비물을 안 샀다지 뭐예요? 엄마, 내일 가져갈 준비물 샀어? 나래는 다짜고짜 욕실문을 열고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거 엄마가 오전에 체육사 갔어야 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갔어. 거짓말! 나래의 말에 엄마가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모랑 카톡한 거 다 봤어. 엄마 못 간 게 아니라 깜빡 잊고 안 간 거잖아. 나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벌까지 세우면서 엄마는 왜 거짓말해? 오나래, 너 엄마 휴대폰 만졌어? 너 엄마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엄마 휴대폰 만지지 말랬잖아. 어른들끼리 이야기한 거 왜 보는 거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야단 맞아야 할 사람은 나래가 아니라 엄마라고요. 엄마가 약속도 안 지키고 나래한테 거짓말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래만 자꾸 야단 맞는 걸까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엄마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엄마는 왜 자꾸 사준다고 약속만 하고 안 지켜? 나래의 말에 엄마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가 언제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네가 숙제 대충 했잖아. 대충 개수만 채워놓고 엄마한테 약속 지키라고 하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니? 나래는 할 말이 없어서 한숨만 내쉬었어요. 엄마 말이 맞기는 하니까요. 클레이 받을 욕심에 숙제를 대충 한 건 맞긴 맞거든요. 그래도 10개 쓴 건 맞잖아. 제대로 10개를 써야 사준다고 약속한 거지 엉터리로 한 건 무효야. 엄마한테 통할 리 없겠지만 아쉽고 속상한 마음에 나래는 독서 기록장에 활동지 10개 쓴 걸 강조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독서 활동지 10개 쓰면 엄마가 클레이 세트를 사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쓰고 또 쓰고 또 쓰다 보니 팔이 너무 아팠어요. 클레이 세트를 빨리 사고 싶은데 독서 기록장을 차근차근 제대로 쓰자니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아서 꾀를 낸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단박에 알아챈 거예요. 치? 언제 그랬어? 10개라고만 해놓고 왜 약속을 막 바꿔? 오나래, 그만하고 얼른 영어학원 갈 준비나 해. 나래는 뾰루통한 얼굴로 학원에 갔어요. 클레이 세트를 살 생각이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못 사게 되니까 기분이 영 별로예요. 엄마는 마음대로 약속을 바꾸고 엉터리로 지키면서 왜 나래한테는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되고 나래는 안 되는 게 진짜 엄청 많아요.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영어학원 간식 시간이었어요. 나래가 맛있는 간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였는지 같은 반 친구 시연이가 물었어요. 몰라. 자꾸 짜증만 나. 왜? 왜 짜증이 난 건데? 우리 엄마가 독서 활동지 10개 쓰면 클레이 세트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대충 했다고 안 사준대. 나래 이야기를 들은 시연이도 억울하고 속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들은 꼭 그러더라. 우리한테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거라면서 엄마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잘 안 지켜. 우리 엄마는 지난번에 세뱃돈 맡아주면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사준다고 해놓고서 내가 레고 산다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 시연이 말에 나래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야 해. 나래와 시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은이가 말했어요.
하은이는 언니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걸 엄청 많이 알아요. 증거? 어떻게? 나래와 시연이는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하은이 곁으로 몰려들었어요. 프로미스 체인을 만드는 거지. 하은이가 발음을 잔뜩 굴려 말했어요. 프로미스 체인?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근사해 보였어요. 프로미스 체인? 그게 뭐야? 약속 사슬인가? 몇몇 아이들이 동시에 물었어요. 하은이는 궁금증에 가득 찬 아이들을 둘러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일종의 약속 수첩 같은 거야. 알림장처럼 수첩에다가 엄마랑 한 약속을 적어두는 거야. 날짜도 적어두고 참 서로 사인도 해야 해. 그럼 엄마들이 꼼짝 못해. 와, 대박. 좋은 생각이다. 역시 하은이는 대단해. 아이들은 약속 수첩에 대해 알려준 하은이에게 폭풍 칭찬을 하며 엄지를 내밀었어요. 나래 역시 좋은 방법을 알려준 하은이가 너무 고마워 아끼던 스티커를 나눠주었고요. 나래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수첩을 꺼냈어요. 특별한 일에 쓰려고 아껴두었던 거예요. 나래는 까만 사인펜으로 수첩 앞에 약속 지킴이라고 큼지막하게 썼어요. 엄마! 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와보니 나래를 데리러 온 엄마 차가 보였어요. 나래는 차 문을 열자마자 엄마에게 수첩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약속 지킴이. 여기다가 날짜 쓰고 엄마랑 나랑 약속한 내용을 적는 거야. 서로 사인도 하고. 약속 지킴이?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참, 내일 너 영어학원 오픈 클래스지? 맞아요. 내일은 영어학원 오픈 클래스 날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죠. 오픈 클래스 때 장난치지 말고 수업 잘해. 다른 엄마들도 다 오니까 의젓하게 잘해야 해. 알았지? 엄마 말에 나래의 머릿속에 번쩍 불이 켜지듯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내일 발표 3번 하면 미니 멜로디 인형 사줘. 응? 여기 약속 지킴이에다 적고 사인하자. 나 내일 발표 많이 할게. 나래는 잽싸게 수첩을 펴고 날짜를 적은 후 약속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멋지게 사인도 했지요. 이제 엄마 차례예요. 네, 맞아요. 오전에 제가 확인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언제부터인지 통화를 하고 있어요. 나래가 약속 수첩에 적고 있었을 때부터였을까요? 엄마, 내 얘기 들었어? 여기 사인하라고. 실장님 잠시만요. 나래야, 엄마 일하잖아. 엄마, 내일 발표 3번 하면 인형 사준다며 발표 약속했잖아. 빨리 여기 사인해. 나래가 자꾸 재촉하자 엄마는 얇게 한숨을 내쉬고 나래가 내미는 수첩에 사인을 했어요. 나래야,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야. 엄마 일하느라고 바쁘고 정신없을 때 억지로 약속하게 하지 마. 오픈 클래스 때 발표하면 선물 사주기로 한 약속은 엄마도 꼭 지키도록 노력할게. 네가 이런 생각을 한 게 기특하니까. 앞으로 의논해서 신중하게 이 약속 지킴이에 적고 약속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의 무게를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함께 노력하자. 엄마가 수첩에 사인한 것에 대해 엄마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래는 엄마가 전화 끊은 후에 지난번처럼 엉겹결에한 약속은 무효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지 뭐예요. 나래는 기분이 좋아서 잘 때도 수첩을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나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픈 클래스 때 발표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매일 오는 학원인데도 오픈 클래스 날이라고 하니까 아이들도 엄마들도 괜히 긴장하지 뭐예요. 엄마들도 아이들도 선생님도 보통 때보다는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왔어요. 나래는 그 어느 때보다 신나서 열심히 즐겁게 수업을 했어요. 발표도 5번이나 했고요. 엄마, 나 잘했지? 이거 봐봐. 발표 잘해서 스티커도 많이 받았어. 엄마 꼭 약속 지켜야 해.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래는 엄마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발표에서 받은 스티커도 보여주고요. 근데 엄마 얼굴이 영 떨떠름해요. 나래야, 너 발표 엉터리로 하더라? 엄마 보기에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손들고 대충 발표해서 횟수만 채우려고 한 것 같던걸? 그래서 또 약속 안 지키겠다고? 엄마, 분명 수첩에 사인했잖아. 나래가 수첩을 내밀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약속 수첩이 아니라 이거 완전 발목 수첩이네. 엄마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엄마, 또 말 바꾸는 거야?
어제 그랬잖아. 앞으로 약속의 무게를 배워가자고. 아, 그래, 알았어. 오늘은 약속 지킬게. 하지만 엄마 마음은 아주 별로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엄마는 꼭 화난 사람처럼 말했어요. 인형 가게에 가서 나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형을 사줄 때도요. 사실 오늘 나래네 반 아이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5번씩 발표했거든요. 엄마 말처럼 나래는 엉터리 대답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 클래스에서 발표를 하는 건 이렇게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할 만큼 대단한 일이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약속의 무게. 나래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차에서 내렸어요. 엄마 일정에 왜 나래가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래는 체험 수업이 아니라 친구 생일 파티에 가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채훈이 생일이에요. 나래를 비롯한 몇 명의 친구들이 새로 생긴 키즈 카페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버블쇼도 볼 수 있고 재미있는 장난감도 엄청 많은 곳이래요. 그런데 나래만 못 가게 된 거예요. 엄마가 회사 사람과 갑자기 만날 일이 생겼거든요. 아빠도 출장 갔기 때문에 나래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래는 엄마가 일하는 동안 옆에 있는 미술관에서 체험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아, 나래야, 엄마가 미안해.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약속이 중요하다면서 왜 내 약속은 어기게 만들어? 나래야, 엄마가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하잖아. 너는 초등학생이나 돼서 왜 엄마 상황을 이해를 못 해주니? 엄마가 노느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 엄마도 기어이 화를 내고 말았어요. 엄마의 성난 목소리에 나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이 쏟고 말았어요. 나래도 오늘 채훈이 생일 파티에 꼭 가고 싶었으니까요. 나래가 우는 걸 보니 엄마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래야, 이 체험 수업 정말 재밌대. 엄마가 체험 수업에서 스티커 10개 받으면 나래가 갖고 싶어하는 거 사줄게. 그럼 멜로디 인형 시리즈 중에 소피 없으니까 그거 사줘. 나래는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 중에 금방 떠오르는 걸 말했어요. 에휴, 알았어. 그러니까 기분 좋게 체험 수업하러 가. 알겠지? 나래는 인형 살 생각에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미술관에 들어갔어요. 나래가 체험 수업을 하러 간 사이 엄마는 카페에서 회사 일을 보기로 했어요. 나래가 흘렸나 보네. 차에서 내리려던 엄마가 차 바닥에서 나래가 흘린 수첩을 보게 되었어요. 약속 수첩이잖아? 엄마는 문득 수첩을 못 본 척 그냥 둘까 했었어요. 그러려면 나래는 수첩을 못 찾을 게 뻔해요. 엄마는 지난번에 수첩에 잘못 사인한 바람에 생각지도 않게 인형을 사줘야 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오늘도 나래가 체험 수업에서 스티커를 10개 받아오면 또 인형을 사줘야 해요. 스티커를 막 붙여와서 약속 지키라고 뗐으면 좀 억울한데. 엄마가 수첩을 줄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 네, 저 다 왔어요. 오고 계시죠? 네, 뭐라고요? 전화를 끊은 엄마는 당황해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와 약속한 사람이 못 온다고 전화를 했지 뭐예요. 오늘 엄마는 그 사람을 꼭 만나야 해요. 그래야 다음 일정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엄마는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만나기로 한 회사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엄마와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줄줄이 깨져버린 약속으로 인해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엄마가 책임을 져야 해요. 엄마는 또 회사 사장님에게 싫은 소리를 듣게 될 거고요.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엄마는 하소연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일 어쩌면 좋아. 회사 일이 틀어져 버렸어.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무책임하니? 나래가 엄청 중요하다는 약속까지 깨고 데리고 오느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아, 진짜 기운 빠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속을 쉽게 생각하지? 대충 때우려고 하고, 사소하다고 안 지키고, 상황이 안 좋다고 안 지키고. 통화를 하던 엄마는 갑자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차 바닥에 떨어진 약속 수첩 때문이에요. 그 안에 적힌 나래와의 약속도요. 엄마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엄마도 나래와의 약속을 쉽게 생각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는 약속 수첩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래와 엄마가 한 약속 옆에 적힌 사인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약속의 무게를 나도 잊고 있었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약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엄마는 약속 수첩을 들고 미술관으로 갔어요. 끝나는 시간보다 일찍 온 엄마는 나래가 수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스티커판을 선생님께 내밀자 선생님은 작은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나래가 한 친구를 째려보고 있지 뭐예요. 나래는 세상을 다 얻은 표정으로 꽉 채워진 스티커판을 내밀고 선물 받는 아이를 째려보았어요. 체험 수업은 그럭저럭 재밌었어요. 물론 채훈이 생일 파티가 훨씬 재밌었겠지만요. 미션을 완수하면 스티커를 받는 건데 3번째 미션을 할 때쯤이었나 봐요. 나래 앞에 줄을 선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누가 나 대신 미션 해주면 내가 스티커 줄 수도 있는데. 나래는 스티커를 많이 모을 생각이 좋다고 했어요. 스티커를 많이 모으면 선생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선생님한테 선물을 받고 엄마한테도 선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완전 껌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대신해 귀찮은 미션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아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나래를 이용해 귀찮은 미션만 해결하고는 스티커를 받아 자기 스티커판에 붙이지 뭐예요? 야! 너 뭐야? 왜 약속 안 지켜? 무슨 약속? 스티커 줄 수도 있다고 했지. 준다고 약속한 적은 없는데. 나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애는 나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줄줄이 스티커를 줄 듯 말 듯 하면서 미션만 대신하게 하고는 스티커를 받아 지 스티커 판에 착착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선 제일 빨리 스티커를 모았다고? 좋은 선물을 받지 뭐예요? 쟤 뭐냐? 저렇게 스티커 받으면 좋은가? 미션을 잘 치르고 나서 스티커를 받는 게 약속인데 자기를 속이면서도 저러면 좋은가? 몇몇 아이들이 그 아이를 흉보았어요. 그런데 나래 기분이 이상해지지 뭐예요? 누군가에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나래는 마음이 얼얼해지고 얼굴이 화끈화끈 더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사실 나래도 처음엔 대충대충해서 얼른 스티커를 많이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과 한 약속도 깨고 체험 수업의 약속도 깨고 스티커를 모으는 아이를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생각해보면 나래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많아요. 엄마한테 선물을 받기 위해서 대충 한 적도 많고요. 갑자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대체 약속이 뭐지? 나래야! 생각에 빠져있는 나래의 어깨를 두드린 건 엄마예요. 엄마 손에 약속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나래는 엉겹결에 선생님께 받은 선물과 스티커를 붙인 종이를 뒤로 감추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에게 보여주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해봐야겠어요. 진짜 약속에 대해서요.